친구들에게 유식함을 뽐내고 싶으신가요? 무식하다고 놀림받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시다고요? 바로 저 오상식과 함께 당신의 상식을 키워가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미생분들, 당신의 상식 키우미 오상식 과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right now.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오늘은 시간여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들과 시간여행자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과연 어떤 흥미진진한 상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국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명한 스위스 시계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증거의 예입니다. 이 멋지고 흥미로운 발견은 2008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고고학자들은 상시현에 있는 400년 된 시청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거대한 관의 입구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 주위의 흙을 치우다가 작은 시계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거주자의 장례식 이후로 중국 남부 상시에 있는 명나라 무덤을 처음 방문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은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생각되는 스위스라고 표시된 반지 모양의 미니어처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비한 시계는 진흙과 바위로 덮여 있었고 10시 6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시계가 없었고 스위스라는 국가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 고고학자들이 1500년 된 여성 미라를 발굴했는데, 이 여성은 현재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대명사인 3개의 뚜렷한 흰색 줄무늬가 있는 빨간 부츠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는 해발 약 1000피트 고도의 몽골 알타이 산맥에 있는 약 10피트 깊이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최초의 완전한 투르크족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안장, 고삐, 점토꽃병, 나무그릇, 여물통, 주전자, 말의 유골 및 4벌의 옷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고대 미라에서 발견된 현대 신발은 시간여행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물관의 연구원들은 새 운동화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좀 더 찾아본 결과 이것이 시간여행의 증거가 되기에는 유사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발표된 사진과는 달리 연구가 좀 더 진행된 이후에 공개된 사진에는 아디다스의 본래 패턴과는 다르게 보이는 무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은 1943년 10월 28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미 해군이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군사 실험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 호위 USS 엘드리치 DE-173호가 시공간을 넘어 정확하게 수송되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사라졌다가 버지니아주 노폭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특정 해명에 따르면 수행 중인 테스트는 적의 레이더에 함선을 보이지 않게 만들려는 시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은 끔찍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은 모두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하고, 일부는 내부에서 금속 재료의 일부가 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배의 금속, 다른 사람들은 다시는 볼 수 없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미쳐버리거나 불가사의한 존재 및 소멸 사례로 인해 수년 동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1935년 공군사령관 빅터 고다드경은 호크하트 비행기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다드는 당시 조종사였으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영국 앤도버에 있는 자신의 본거지로 비행하면서 그는 에든버러에서 멀지 않은 드램에 있는 버려진 비행장 상공을 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쓸데없는 비행장은 잎사귀로 무성했고 경납고는 무너지고 한때 비행기가 정차했던 곳에서 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고다드는 엔더버로 비행을 계속했지만 기괴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는 비행기의 통제력을 잃었고 비행기는 지면을 향해 나선형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충돌을 간신히 피한 고다드는 그의 비행기가 드램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드램 비행장에 접근하자 폭우가 갑자기 밝은 햇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비행장이 완전히 개조되어 현재 사용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기계공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4대의 노란색 비행기가 활주로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의 모든 항공 경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알아보지 못한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비행장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계공은 카키색 옷을 입어야 하고 공군 비행기는 은빛 알루미늄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4년 후 고다드는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와중에 그는 우연히 다시 드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935년 완전히 파란색 전체 비행장과 노란색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식별할 수 없었던 비행기인 마일즈 마지스터도 발견하였습니다. 몬탁 공군기지는 시간여행에 대한 극비 정부 실험이 수행되는 거대한 지하실험실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은 1980년대 초 프레스턴 니콜스와 알 비엘렉이라는 두 사람이 실험실에서 일했던 억압된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험실이 과학자들이 1943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터널을 만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미국 동부에 있는 몬탁의 지하기지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까지 지하 터널을 통해 이동하는 고속 열차를 타면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순간이동 장치를 이용해서 순간이동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며 근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하터널 엔지니어인 필 슈나이더를 비롯한 여러 내부자들이 세계 곳곳을 연결하는 지하터널이 건설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외계인들의 기술이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형 하드론 충돌기는 둘레 17마일, 지하 574피트로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복잡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원자 분쇄기로 거의 빛의 속도로 양성자 충돌이 가능합니다. 대형 하드론 충돌기는 2012년에 힉스 보선을 탐지한 것으로도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의 입자라는 별명을 가진 힉스 보선은 우주의 많은 질량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중 하나로 추정되는 입자인데 우리는 원자라는 물질의 기본 단위를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원자는 또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냈는데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원자핵의 중성자와 양성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나를 제외하고 발견한 것들만 계속해서 나열해보자면 그 이후 쿼크, 글루온 보손이라는 것들의 존재를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서 힉스 보손을 2012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겁나 큰 데서 겁나 실험을 많이 했더니 이상한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네. 이게 뭐지? 하고 정리를 해보았더니 힉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시간여행 이야기하는데 웬 입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힉스의 바다에서 힉스 보손은 특이하게도 온도가 약 1015K 이상으로 올라가면 힘이 0이 됩니다. 때문에 빅뱅이 진행되면서
온도가 1015K 이하로 내려갈 때 근본 입자의 질량을 가지도록 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온도 이상에서는 질량의 개념이 사라져 미래로의 단방향, 시간여행이나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 등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겠죠. 시간여행자 존 티토로 알려진 인물은 자신이 미래의 2036년에 살고 있으며 1998년생으로 미군으로 복무하고 있고 특수임무를 띠고 미래에서 과거인 지금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 포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가 있고 자신의 주장과 예언이 맞아들어간 사례까지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교황이 선출된다거나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의 은닉으로 2차 걸프전쟁이 발발한다거나 하는 예언이 맞아들었는데 미국 연방이 내전으로 분리된다거나 올림픽이 중단되어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거나 하는 등의 아직 일어나지 않거나 빗맞은 예언도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였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예언들 중에는 3차 세계대전 발발로 핵전쟁이 일어나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하고 미국은 내전으로 4분 오열되어 사회주의적 연방국가로 재편되며 중동전쟁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고 유럽의 입자물리연구소에서 입자 가속기를 통한 연구 중에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존 티토가 미래에서 현재로 온 이유는 3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미래 세계의 인터넷망의 재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모델명 IBM 5100이라는 초기 컴퓨터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컴퓨터에는 매뉴얼에도 없는 컴퓨터 언어의 번역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에 그 숨겨진 기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존 티토는 현재 사라져버려 세계 어디에서도 그의 활동이 보이지 않고 전혀 그의 생활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실제로 IBM 5100 초기 컴퓨터에는 숨겨진 히든 코드로 ASL 및 베이직의 디버깅 기능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 존 티토가 주장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존 티토가 밝힌 내용 중에서 2036년에 동북아시아 지도가 있는데 현재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주장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지도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 지도에는 한반도를 비롯해 오래전 우리의 토지였던 요동반도, 연해주, 만주, 그리고 중국 해안선까지 코리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콜로니 오브 코리아로 표기되어 대한민국의 식민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도는 존 티토가 주장한 2036년의 동북아시아 지도가 아니라 국내 한 네티즌이 존 티토의 주장을 토대로 제작한 지도라는 주장도 있지만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존 티토가 주장한 바대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세계는 핵 전쟁에 돌입하여 인류의 3분의 1에 달하는 30억 명이 사망하지만 대한민국은 2036년 남북 통일을 이루고 한민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남벌의 수건을 이루어 일본을 식민 지배하게 된다면 실로 경천둥지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우리의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네요. 영상을 만들던 도중 마지막 존 티토 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결국 이 지도는 제가 보기에도 가짜 정보라고 보입니다. 좀 아쉬운데요. 인터넷 네티즌이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속에 고구려나 고조선, 백제의 영토 중 넓었던 때를 짜집기 하여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이 존 티토의 지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다시 가짜 정보라고 정정해드립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당신의 상식 키움이 오상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상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 여보세요. 아빠! 아하. 우리 막둥이.